주먹으로 가격했고, 이야, 청룡병장을 예를 들어 하사 4, 5번까지는 자차 출근 금지, 중3 미만은 해병대 반지 금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군 하사 같은 경우엔 그냥 뭐 차 끌고 온 거야. 왜? 누가 뭐라 할 건데.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본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상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요, 다른데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666-9068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섭 자연 중인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자선생님 올해 28 예비역입니다. 아주 초창기 때부터 효자선생님의 유튜브를 구독하여 시청하면서 저의 사연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제 사연이 당시 함께했던 전우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기에 꾹 참다가 시간이 꽤 흐르고 신청을 드립니다. 한 5, 6년 참은 거죠? 아마 방송에 해당 부분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놀랄만한 내용이 있으니 효자손님께서 잘 필터링하여 방송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군입대하기 전에 돈을 많이 준다는 공고를 보고 통신사 와이파이 TM 알바를 했었는데 제 위에 에어컨을 방으로 계속 맞으며 전화를 하다 보니 냉방병에 걸립니다. 한 달간 무한 고열 흉통에 시달리면서도 고등학교 때 만날 여자친구에게는 아픈 티를 내기 싫어 단순히 피곤하다면 데이트를 일찍 끝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오해가 쌓이며 다툼이 잦아졌고 뭔가 마음이 지친 저는 결국 시간을 조금 가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어? 지금 반성해 안 해? 잘못했어 안 했어?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던 그녀가 연락을 해올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했던 저는 한 달 뒤에 회복이 됐고 먼저 연락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28이라며 다시 해봐. 그때 엄청난 후회가 밀려왔고 저는 홧김에 군대를 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뒤에 곧장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입영 신청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시 10월 말 11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의경은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셨고,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고위직 경찰관이십니다. 야, 그딸 쓰레기 같은데 가지마! 내가 다 알아! 육군은 모집 마감, 해군과 공군은 휴가를 많이 준다고 하나 그만큼 군인 신분이 길어지는 게 추후 복학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공고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해병대 추가 모집이 있었습니다. 좋은데 남아있네. 이미 방금 헤어진 여자친구에게는 군대 간다고 엄포를 놓고 전화를 끊었고, 육군은 내년까지 기다리자니 SNS에 친구들과 노는 게시물이나 스토리가 올라오는 것을 그 아이가 보는 게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아 그냥 해병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병대 서류, 면접, 체력 검정 등을 프리패스로 합격을 한 뒤에 2019년 2월 포항으로 입대를 하게 됐고요. 실무는 2사단 강화도였습니다. 1년 맞고 1년 때리러 왔다고 할 정도로 꽤 오도된 해병 문화가 저는 나름 꽤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잘 맞으면 좋지 군생활. 맞고 때리고. 여러분 언제라고요? 2019년.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니야? 아니면 얘기해. 진짜 댓글로 얘기해줘. 그렇게 상병말 이때부터는 해병대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불러서 열외 상병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대 대대장님은 해사 출신 해군사관학교 막내 대대장으로 진급에 욕심이 많아 부대 연대를 매우 굴리는 대대장님이셨고요. 그럼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중대는 여군이 2명이 있었습니다. 둘 다 저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해병대는 기수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간부라고 한다고 해도 입대 시기가 겹치면 보통 서로 잘 지내고는 하는데 이 여군 부사관들은 아무래도 남자들 사이에서 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본인들의 계급을 이용해 병장들 짬 대우도 해주지도 않고 여군이라 다른 남자 부사관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다 보니 당시 초임 하사가 부대에 차를 끌고 오더라고요. 감히 초임하다가 차를 끌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부사관들도 호봉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사 4, 5번까지는 자차 출근 금지, 중3 미만은 해병대 반지 금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군 하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차 끌고 온 거야. 왜? 누가 뭐라 할 건데. 저도 당연히 5도 해병으로서 이러한 여군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상황병으로 여군과 둘이 근무를 하던 도중 근무자 총기와 탄약을 꺼내기 위해 여군이 저를 불렀습니다.
물었습니다. 저는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군은 왜 관등 성명을 대지 않냐며 저에게 화를 냈고, 저는 아니 반장님도 중대장님이 부르시면 하사 김민주! 라고 대답 안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대답을 했습니다. 화가 난 여군은 그대로 저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이야, 청룡병장을 저는 간부에게 맞았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러워서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선임이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며 물었고, 저는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간부는 적이기 때문에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오도 해병이니까. 선임은 그대로 나도 그 간부 똑같았는데 야 잘됐다 라며 저에게 걱정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국민신문고에 해당 간부를 신고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일이 있던 중 저희 중대로 타 대대에서 일병이 피해자로 전출을 왔습니다. 참고로 해병대에서는 가해자로 전출을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면 같이 잘 지내지만, 피해자로 전출을 오면 선임을 팔고 왔기 때문에 기수열애를 당합니다. 왜 찔렀다고? 그래서인지 모두가 다 알고는 있지만 이 일병에게 어쩌다가 왔냐고 떠보면 그냥 작은 사건이 있어서 왔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찔러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왜 해병대에서 막 꼰자리라고 하나?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게 어느 날 저희 중대가 전방으로 배치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일병과 같은 초소 근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방 주둔지에서 철문을 통과해 나간 후 해안가까지 기동해서 거기에 위치한 초소에서 근무를 서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복귀하는 길에 발생을 했습니다. 해안가에서 산길을 기동 후 헬기장을 통과하여 주둔지로 들어가는 통문을 열려고 하던 찰나 통문 키는 후임이 소지를 하는데 키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못 나가잖아. 내가 만약에 선임이야, 진짜 뭐 한 몇 킬로 걸어서 왔어. 근데 얘가 키를 잃어버렸어. 샤우팅 나갈 것 같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통문 앞에서 뭐라고 한 후에 가지고 있던 랜턴을 저에게 반납시킨 후에 야간 투시경으로 기동로에서 키를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뭐 굳이 랜턴은 반납할 필요 있나? 좀 쓰라고 하면 되는데 뭐 벌 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야투경을 보라고. 잘했어. 1시간 30분 후 그 일병은 땀에 쩔어 키를 결국 찾아왔고 통문을 통과해 복귀를 했고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식당에 밥이 없어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저와 이 일병 사이 기수의 후임이 와서 어떤 일로 복귀가 늦어졌는지 물어보길래 그 일병놈이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늦었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려고 하던 찰나 행정관님이 부르셔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후임이 그 일병을 따로 데려가서 정신교육을 시켰고, 뭐 해병대에선 당연한 일이 그 일병은 저와 있었던 일을 포함하여 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건 제가 하지도 않은 것까지 가짜로 지어내어 행정관님께 신고를 했고, 저는 억울하다며 말을 했지만 최근에 여군 부사관과의 사건으로 간부들과 사이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져서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들었고, 저는 어차피 징계받는 거 제 후임이 욕한 건 제가 시킨 거라며 그 후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멋있어요. 내가 꼭 가겠다. 그렇게 저는 기껏해야 뭐 휴가 제한 5일이나 받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영창 15일 만창을 받았고, 아니 근데 이게 뭐 직접적으로 때린 것도 아닌데 영창 14박 15일이면 진짜 세긴 한 거죠. 그쵸? 결국 저는 서검도, 처음 들어봐, 서검도 라는 섬에 소초로 팔려가게 되었고, 이 일을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경찰직에 계시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조금 참아보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초장, 그러니까 중인님께서 전화를 받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전화기에서는 연평 부대 어떤 장교분께서 전화를 주셨고, 내용인 즉 방금 땡땡 장군님 전속 부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 어떤 일인지 자세히 좀 얘기해봐라.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앞서 말씀드렸듯 고위직, 저위직 아니야 고위직 경찰 공무원으로 경찰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 우리나라 모 그룹의 높으신 분께 연락을 드렸고, 그분이 아시는 장군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섬으로 갔다는 것만 듣고 그 말이 전해지면서 연평도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있는 사실을 싹 다 말씀을 드렸고, 얼마 뒤에 제가 하지도 않은 일까지 모두 신고한 그 일병은 제가 팔려간 후에 중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친구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저는 원대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참고로 저를 때렸던 여군은 어릴 적부터 군인이 꿈이어서 부사관까지 진학해 평생 직업 군인을 꿈꿔왔고, 대대장님이 경고장만 주려고 했으나 경고장 주고 몇 년 뒤에 장기 복무 탈락으로 전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장님은 저에게 노골적으로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면 미리 말을 하지 라며 대대장실로 불러서 저에게 대대장이 오해했다, 한번 안아보자, 한번 안아보자, 미리 잘해줘 라면서 저를 안아주고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대대장실로 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분명 평소에 부대원들 힘들게 하고 자기 눈에 거슬리면 휴가 잘라버리고, 이병수 근무자가 대대장님 차 통과할 때 목소리 크게 필승 근무용 이상무 라고 말하는 것이 헌비 안에까지 들리지 않으면 내려서 갈구던 사람이었는데, 이러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후 부대 내에서 적을 치고 살았던 간부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선임, 동기, 후임 할 것 없이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직접 중대장님이나 행정관님께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은 말년을 아주 편안하게 하다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서 언급한 엄청난 반전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저희 부대 대대장님이 뉴스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역을 하고 바로 최상병 사건 당시 담당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야, 자기가 근무했던 대대장님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대대장님으로는 안 나오셨을 거고 그 위에 뭐 참모나 아니면 지휘관이나 뭐 관련 어떤 분으로 나오셨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진급에 목이 마르셨던 분인데 말년이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아니었나 싶기는 합니다. 아무튼 우리 제보자분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해병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재밌는 사연이나 기억나는 사연이 있으면 그랜드본팔다@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보자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승! 이 강산은 내가 지키노라.